버섯을 좋아하고 자주 즐기는 분이라면 졸참나무 버섯이 마음에 들 거예요. 이 버섯은 어느 식물보다 더 큽니다. 수박, 소나무, 심지어 바오밥 나무보다 더 커요. 코끼리나 메갈로돈보다도 더 큽니다. 이 버섯은 오레곤주 멜히어 국유림의 수 킬로미터 지역에 걸쳐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유기체입니다. 어떤 버섯은 8650년 된 것도 있어요. 아마존 열대우림은 너무 커서 남아메리카의 9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아마존 강은 6430km 이상 뻗어 있고 나일강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에는 아마존보다 훨씬 더 큰 강이 하나 있어요. 2배나 더 크죠? 함자강입니다. 그런데 왜 지도에 없는 거죠? 아마존 지하 4km 아래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깊은 곳에는 태양에 의해 끓는 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강이 있습니다. 실제로 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파스타를 익힐 정도의 온도에 이를 수 있어요. 이 강의 수증기는 야생동물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뜨거운 강은 보통 근처에 화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가장 가까운 화산은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개미로 구성된 가장 최대로 알려진 슈퍼 개미 서식지가 남유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길이가 6000km예요. 뉴욕과 LA 사이의 거리는 겨우 4000km입니다. 수백만 개의 둥지와 수십억 마리의 일개미가 그 안에 있어요. 이 개미들은 너무 영리해서 심지어 서식지 반대편에 사는 동료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개미들이 바다를 건널 수도 있다고 믿는데 비슷한 개미들이 뉴질랜드와 호주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목초지는 육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해저에 있습니다. 약 10만 년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초원을 이루고 있는 해초는 해왕성 잔디라고 불리는데 아마도 해왕성 같은 푸른 빛을 띠기 때문일 거예요. 얼마나 크냐고요? 뉴저지 면적의 2배가 넘어요. 지금까지 관찰된 가장 큰 새떼는 약 15억 마리의 새들로 아프리카 상공에 떼지어 있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때로는 몇 시간 안에 거대한 무리를 형성하는데 한 무리에는 수억 마리의 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붉은 부리새는 지구에서 가장 그 수가 많은 새입니다. 비둘기와 닭을 제외하고요. 지구상에는 약 200억에서 220억 마리의 닭이 있습니다. 동물에 있어서는 쥐가 가장 많습니다. 쥐는 모든 곳에 살고 사람들은 쥐가 사람 수만큼 많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가끔 사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만약 쥐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 살고 싶다면 남극으로 가세요. 보너스로 남극은 개미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남극은 사람이 없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가장 희귀하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 동물을 떠올려 보세요. 유니콘을 상상하셨나요? 현실 세계에서 사울라는 아시아 유니콘이라고도 불리는데 독특한 뿔과 이 동물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영양을 닮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소입니다. 이 동물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연구를 하려면 우선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죠. 판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나무나 숲이 아닙니다. 판다가 아니에요. 물론 판다도 독특하긴 하지만요. 판도는 사시나무 군락입니다. 사시나무 떨듯하다 라는 말은 미세한 바람에도 잎이 많이 떨려서 생긴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모든 나무는 유전적으로 동일해요. 유타주에는 약 47,000그루의 나무로 구성된 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워싱턴 DC 2개 크기를 덮고 있어요. 32,000년 전 씨앗을 사랑하는 다람쥐가 살았는데 어느 날 나중에 먹으려고 씨앗들을 조금 숨겼어요. 그 씨앗들은 32,000년 동안 그렇게 숨겨져 있었죠. 이것은 만화나 동화의 줄거리가 아니에요. 완전한 실화예요. 과학자들은 30m 이상의 지하 영구 동토층에 숨겨진 씨앗들을 발견했고 심지어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정말 귀엽고 오래된 하얀 꽃이에요. 만약 메콩강을 따라 여행한다면 물속에서 솟아오른 빛을 발하는 구체가 공중을 가로지르는 걸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현지인들은 이것을 나가 파이어볼이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 붉은 공은 불꽃처럼 작을 수도 있고 농구공만큼 클 수도 있어요. 하룻밤에 관찰되는 불덩어리의 수는 수십 개에서
수천 개까지 다양합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습지 환경에서 방출되는 일종의 가연성 가스일 거예요. 이 불덩어리는 이야기와 동화에도 등장합니다. 콜롬비아 라 마카레나의 오색강은 마치 액체 무지개처럼 보입니다. 노란색, 녹색,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도 띠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강 안에 숨겨진 다양한 식물들 덕분입니다. 붉은색은 강바닥에 붙어있는 식물에서 나오고 노란색은 모래 덕분이고 물 자체는 하늘을 반사하기 때문에 푸른색을 띠고 녹조는 물을 녹색으로 바꾸고 검은색은 검은 강 바위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색깔 중에서 빨간색이 보통 가장 눈에 띕니다. 이상하게도 이 강에서 물고기가 없고 단지 몇몇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약 420종의 새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중심부 시골 지역 헤스달렌 계곡 근처의 시골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색깔의 불빛이 떠다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은 흰색이고 어떤 것은 노란색입니다. 때때로 하늘을 가로질러 붉은색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낮과 밤에 모두 나타나는데 80년대 한 번은 일주일에 20번 정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불빛은 단지 몇 초 동안 지속되거나 길게는 1시간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에 떠다니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 불빛은 무엇일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것이 이온화된 철분 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나트륨, 산소, 수소간 발생하는 일종의 연소라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딘가에서 해변을 걷고 있다면 가끔 개가 그러듯이 꼬리를 감추는 물고기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색줄멸은 기이한 짝짓기 의식으로 알려진 물고기의 한 종류입니다. 알을 낳기 위해 모래 속에 꼬리를 묻습니다. 알들은 열흘 동안 모래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보통 만조 때 벌어집니다. 10일 후 다음 만조가 오면 새로 부화한 물고기가 바다로 밀려갑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왜 이 물고기들이 꼬리를 감추느라 그 고생을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발트해에 얼어붙은 차가운 해안가에는 춤추는 숲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소나무는 모두 구부러지고 꼬여 있어요. 아마도 불안정한 모래 때문에 나무가 그렇게 꼬이게 된 걸 거예요. 나무들이 그렇게 삐뚤어진 또 다른 이유는 강한 바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불가사의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숲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만약 그 나무 고리 중 하나를 통과한다면 수명이 1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군요. 세일링 락이라고도 알려진 움직이는 바위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계곡 중 하나를 가로질러 이동하며 긴 흔적을 남깁니다. 연구원들은 바위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저속 촬영 영상을 찍었고 심지어 몇몇 바위에 GPS 내비게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군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돌이 밤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 형성되는 얇은 얼음판 때문에 움직인다고 믿고 있어요. 그 얼음판은 다음날 흔적도 없이 녹아 없어져요. 워싱턴의 오크빌에는 비가 잘 오지 않지만 이 마지막 이야기에는 아직도 확실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이상한 날 워싱턴 사람들은 평범한 빗방울 대신 하늘에서 반투명 젤리 같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크빌 블롭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비에 가까이 노출된 사람들은 곧 심한 독감 같은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그 빗방울을 연구한 연구원들은 그 빗방울에 일종의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블롭이 증발된 해파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고 위에서 뭘 하고 있었고 왜 떨어졌을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혹시 머리 위를 날아가던 비행기가 실수로 그걸 비운 건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